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평택 지역에 어디에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갔고 그 투자 수요가 들어간 부분부터 아무래도 가격이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격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예측해 볼 겁니다. 즉 평택 부동산에 들어왔던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는 그곳이 어딘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것은 역시나 경기 부동산 포털의 실거래가 현황, 부동산 거래 현황을 한번 볼 거예요. 여기 이제 경기도가 이제 저번 달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이지만 7월 달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 중에 평택시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는지 한번 봤던 겁니다. 요게 이제 주택 거래량을 보는 건데 6월 달부터 7월, 8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1465건에서 592건, 259건. 제가 영상 찍었을 때보다는 늘었는데 어쨌든 지금 계단식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 지금 뭐 500건이 했던 건 1월 정도거든요. 근데 그것 정도로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다. 평택시 전체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회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지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시의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왜 쌓이고 있고 어느 지역이 많이 쌓일 건지를 가늠해 보는 그런 데이터들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을 보게 되면요, 평택시만 놓고 보면 여기 작년 19년도 6월부터 올 7월까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관할 시군구 내가 이제 평택에서 이사하셨던 분들 그리고 평택에서 매매하셨던 분들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관할 시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평택을 매입하신 분들이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 분들과 그리고 그 외 지역, 서울 분과 그 외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좀 거래가 많이 있었던 게 19년도 6월, 7월 요쯤에 지금 거래가 많이 몰려 있어요. 관할 내에서도 그렇고 외지에서도 지금 서울 분들이 1476분이 와가지고 매매를 했죠. 1476분인지 아니면은 뭐 1476건인지 어쨌든 간에 거래가 요때 좀 많이 됐고, 이후에 이제 서울 지역이나 기타 지역에서 어디가 이렇게 19년도 11월에 지금 기타 지역, 그리고 2000년도 2월에 기타 지역, 요런 데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치들을 좀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화질을 1080p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19년도 7월 수치상으로 좀 의미 있는 거 19년도 11월, 그리고 올해 2월, 뭐 3월, 4월 이런 식으로 해서 6월 달에도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왔다가 7월 달에 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거래 주체별로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시군구별로 해서 다시 거래 주체별, 이게 개인이냐 법인이냐 누가 샀는지 그 주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이 19년도 6월, 7월 이런 식으로 수치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2000년도 1월부터 1300, 1400, 1400, 1800, 1100, 2000, 6월 달에 2000건 찍고, 그리고 7월 달에 1000건, 그리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은 법인이 매수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즉 투자가 들어갔다. 이게 작년 6월부터는 의미 있는 숫자가 없고, 요때 12월부터 20건이 넘어갑니다. 29, 21, 66, 134, 90, 121, 432. 굉장히 큰 숫자가 여기 6월달 6.17 전에 법인을 설립해서 많이 들어온 걸 볼 수 있고, 7월에도 이제 42건이 거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개인에서 기타로 넘어갔다거나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거, 요런 거는 이제 분양팀이 될 수도 있고 뭐 시행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법인 주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법인 물량이 개인한테 넘어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물량이 아닌가,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요런 그 물량이 좀 과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법인에서 법인도 마찬가지겠죠. 뭐 시행사에서 시행사, 아니면 뭐 대행사에서 시행,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아파트에 관련된 법인 내에서 법인으로 넘어갔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꽤 높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간 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6월과 그리고 2000년도 전반적으로 법인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요런 거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이 엑셀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법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2000년도 6월에 법인들이 어느 지역, 그리고 2000년도 전반적으로 법인들이 들어왔는데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는지 대략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계약 연월일을 2000년도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과연 어느 지역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됐을까? 요거는 한번 참고사항입니다. 이게 법인이 꼭 다 들어간 게 아니고 거래량이 많았던 거를 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거래된 거 실거래가를 다 이렇게 파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봐주시면, 여기 지금 우린필류 태평, 태평이 거래가 좀 많고, 블렌하임부터 풍경채, 파라곤, 자연앤 자이,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고, 군문주공, 2단지, 요 쭉 아파트 명들이 지금 쭉 지나가거든요. 요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거래가 좀 많았나,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거래가 많았는지 한번 보시고자 이렇게 요 자료를 실거래가 신고된 거를 바탕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좀 빨리 지나가는 것도 있고,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됐는지 대충 보시면 돼요. 저는 좀 자세히 보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냥 한번 대충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들이 거래가 됐는지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아파트들, 여기가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됐구나, 여기가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된 아파트들이구나, 우리 동네가 이런 아파트가 어느 정도 거래가 됐구나, 요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쭉 보게 되면 평택 전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실거래가와 계약일과 계약월과 평수와 이런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맘시티 쪽도 나왔고 쭉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택에 지금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5,945, 요 정도의 지금 거래량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쭉 훑어봐도 의미 있게 지금 나오는 것들, 뭐 글자가 안 멈추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계속 분명히 올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여기 정지 화면인가 싶은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 거죠. 지금 뭐 다른 지역들, 아파트들 이렇게 다 봤습니다. 이게 좀 빨리 지나가서 그러니까 요 자료를 국토부에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이제 의미 있는 거는 한날 한시에 여러 건이 계약이 된다라면 뭔가 좀 생각해 볼 여력이 있죠. 일반적인 아파트들이라면 보통 이렇게 잔금일이라든가 계약일이 다르거든요. 이게 계약일인데 계약일이 겹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 태평도 거의 뭐 1500세대가 넘는데 계약일이 겹치는 날이 별로 없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면 같은 3일날 주르륵 거래된 게 있어요. 같은 날, 같은 날 계약서를 한꺼번에 썼다. 우연입니다. 우연. 우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뭐 여기는 세대수 얼마 안 된다 치고 같은 날 계약이 되는 것들, 그것도 3건 이상이 같은 날 냈다. 뭐 그냥 우연이겠죠.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니까요. 여기도 보면 우연히 같은 날 이렇게 많이들 되셨어요. 여기 22일 날, 23, 4일 날 그냥 우연히 요 단지가 그 시기에 한꺼번에 이사들을 하시느냐고 그렇게 됐던 거겠죠. 여기도 보면 우연일 겁니다. 쭉 지금 10, 11, 12, 13 해가지고 쭉 우연히 그 비슷한 날짜, 그리고 그 22일이 자주 보이는데 22, 23, 24, 25 요 날짜가 자주 보이죠.
그냥 우연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예. 어디에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추측입니다. 예. 22일 날, 23일 날 예. 쭉. 뭐 이걸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자료를 한번 다시 볼 건데요. 여기 보면 2019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요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역으로 많이 투자자가 들어갔다라면 그 지역이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일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19년도만 한번 보면 여기 지금 19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는 이렇게 지금 뭐 의미 있는 숫자가 안 나오다가 5월, 6월까지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거의 없다가 서울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지금 5월 넘어가면서 6월 되니까 서울 지역과 기타 지역에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이때 이제 숫자가 폭증하는 걸 볼 수 있고요. 300, 100, 100, 뭐 200, 뭐 이렇게 이사 오시다가 갑자기 500, 600 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평택 그 관내에서도 이제 요 6월, 7월에 많이들 이제 집을 매수하셨고요. 요 시기에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6, 7월 달에. 그리고 그 후에도 점진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다 10월쯤에 또 한번 이렇게 의미 있는 변동이 생겼고, 그리고 지나가서 이제 11월 달에도 이런 식으로 요런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요거는 이제 평택시 아파트 입주 현황입니다. 그래서 19년도를 볼 건데 19년도 1월부터 여기 지금 19년도 9월 30일까지 물론 여기 19년도 12월이나 이런 게 다 같이 나옵니다. 이게 그 정돈이 잘 안 돼 있었지 19년도가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그 6월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파라곤 1차 그리고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고덕 자연엔자이 요런 게 요때 6, 7월 달 그리고 8월에 동문 뭐 지제 뭐 해가지고 쭉 입주했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다 입주한 세대수를 보면 19년도 거를 다 보면 총 18,068세대가 19년도에 아파트 입주를 했어요. 이게 2000년도 거는 아직 다 집계가 안 돼가지고 못 보여드리지만 19년도에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았다. 세대수도 굉장히 컸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무렵에 6, 7월, 6월 달에 뭐 지금 큰 단지들 요런 것들이 열리고 7월 달, 8월 달 하면서 계속 입주를 시작했던 거죠. 그때 이제 평택이 마이너스 피가 막 쏟아지고 했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6월, 7월 그 이후부터 쭉 마이너스로 갔던 거죠. 보면은 거래가 쭉 없다가 6월부터 늘어나는 거죠. 6월, 7월, 8월 쭉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평택 관내에서도 매수를 하셨지만 외집분들이 이때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쭉 입주 때까지 마이너스 P였던 거를 외집분들이 좀 많이 주워 담았다. 집중적으로 좀 했던 거는 7월이나 11월이나 요럴 때 좀 많이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입주했었던 아파트는 무엇이냐? 보면은 6, 7, 8월만 한번 집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입주했던 것과 그때 거래됐던 아파트들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19년도 7월, 8월, 6월 딱 그 세 달만 보는 거예요. 요때 집중적으로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요. 어느 아파트 단지들이 그때 집중적으로 거래가 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대수 대비 뭐 좀 감안하셔야 될 것도 있지만 여기에 거래가 그때 무렵에 좀 많이 있었다. 물론 그때 당시 이제 분양권이니까 여기 집계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어쨌든 참고가 되는 자료니까 보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었습니다. 평택에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실거주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지금 평택에 실거래가 신고된 아파트들 리스트를 우리는 지금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여기에 이런 거래 건수가 있었구나. 이렇게만 보면 되겠죠.
세대수가 많아서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마침 상황이 좋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19년도에 이런 4,054건 정도 되는 아파트 리스트를 다 봤어요. 예, 그 무렵에 거래된 아파트들 리스트.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됐으니까 여기를 한번 보면 되겠죠. 세대수 대비 아파트 투자가 많이 들어갔던 거를. 네, 요거는 뭐 많이 보셔서 이제 아시죠? 예, 지금 보면 여기 140, 40, 예, 19, 37, 37. 예. 물건들이 많이 나온 지역들. 예. 왜 많이 나왔는지. 예. 물건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왜 많이 나왔을까요? 세대수가 커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물이 많다라는 건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뭐 썩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보면은 요렇게 매물이 그 핸드폰으로 보게 되면 이 평택 전 지역을 한 번에도 볼 수 있는데, 요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 신한 인스빌 시그니처라는 아파트 단지가 매물이 한 며칠 전에 한 50 몇 건이었는데 15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요게 그럼 거래가 엄청 됐나 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예, 이렇게 지금 거래 완료로 계속 뜨거든요. 예, 거래 완료, 거래 완료. 이 회색이 다 거래 완료된 건데, 이게 다 지금 거래가 완료됐다라고 뜹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허위 광고 단속 때문에 없어진 매물도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실거래가 신고된 걸 또 봐야겠죠. 네, 요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실거래가 신고된 거를 볼 겁니다. 네, 요렇게 해서 보면 아까 그 신한 인스빌, 야, 없어진 매물에 비하면은 지금 없어요. 예, 7, 8월에 지금 거래된 게 2건 잡히거든요. 이게 아마 분양권일 때 거래가 돼서 그런 건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분양권일 때 거래된 건 확인이 안 되네요. 예. 그러면 이게 아파트로 거래가 됐다는 내용일 텐데, 확인되는 건 2건밖에 없습니다. 요 뭐 데이터상 무슨 오류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는 지금 2건만 확인되고요. 여기 뭐 아까 엑셀표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언제 계약되고 몇 평이 계약되고 몇 층이 계약됐는지까지 나오고, 이게 내년에 전월세 신고제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은 전월세도 다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보증금이 얼마고 뭐 월세가 얼마고 이게 다 나옵니다. 지금도 확인이 되는데 정부에서 일부러 요거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전월세 신고제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됐다. 예, 뭐 무슨 그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예, 모든 거는 세금에 관련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월세 신고제는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억에 35, 뭐 84 타입 19층, 예, 5천에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약된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해서 완전하게 투명하게 해서 과세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뭐 전세 들어가 있죠. 이게 전월세를 본 건데, 예를 들어서 전세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에 연 뭐 5%나 5% 이내의 간주 소득을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간주 소득세를 매기려고 하는 건데, 그 소득이 잡히면 건보료나 뭐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납부해야 되는 돈이 늘어나요.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놔서 그거 다 올라가는 거 감안하고 보유세 내고 뭐 하고 했을 때 집값이 연간 얼마씩 올라가야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는지를 따져봐야겠죠. 내년부터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로 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낸다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는 순간부터 취득세 8% 오는 기본이고, 예, 그걸 양도했을 때 양도세, 예, 왜냐하면 보유와 거주기간이 분리되니까요. 그럼 뭐 주택 임대사업자도 안 되고 가구수 포함되니까 뭐 대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 주택 시장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좀
현 시국이 어떤지, 신규 확진 무려 441명, 8월 27일 오늘 441명이 코로나 확진이 나왔네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평택의 어느 지역에 부동산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 거래가 언제 활발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뭐 현재 뭐 국내 코로나 환자 수라든가 또는 뭐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평택에서 어느 지역에 좀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 무주택이라든가 또는 1주택이어서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집을 뭔가 매수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뭐 신고가를 뭐 갱신하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평준화를 이룰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고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하게 뭔가를 하기에는 여건이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서울과 일부 세종이나 뭐 이런 데 돈이 현금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시는 이런 지역들 말고요. 여기 평택만 놓고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 말은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인 거고 뭔가 이렇게 좀 객관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도 마련했지만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 뭔가 오류도 생길 수 있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참고만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됐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